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요번에는 일단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기 전에 그것도 고민이에요. 할 얘기가 꽤 있거든요. 저도 이거 얘기하다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한 얘기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할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참 사람 보면 신기해요, 그죠? 그렇고 일단 영상에 나오는 요 야마 피아노 팔고 있습니다. 가격은 1350만원 이고요. 해머 선 웬만한 거 교체할 만하고 교체 다 했습니다. 그렇고 요 정도로 하고 요거 요새 제가 아무도 안 와봐서 솔직히 이거 피아노 연주자분 피드백 받을 일이 없어서 받질 못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두 분 정도가 와서 이걸 사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저희 매장에 어떠한 연유로 들려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피드백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만든 피아노가 제가 쳐보기에도 어떻게 느껴지고 물론 제가 잘 못 치지만 또 이제 누군가가 쳐보기엔 어떻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만들어 놓은 피아노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소리를 조금 더 손을 볼까 어쩔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한 와중에 그래도 두 분이 피드백이 와서 일단은 재밌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긴 그렇고 한 분은 이제 국악단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에도 대여 때문에 저희 매장에 들려오셨을 때 그분의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피드백을 듣고 다른 피아노도 이제 대여 때문에 오셔가지고 다른 피아노도 막 쳐보시는데 요번에 그분의 취향을 정확하진 않죠. 그분이 최소한도로 원하는 바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어쨌든 건반의 응답 속도 상승 무게가 빠르길 원하시고 그리고 건반이 약간은 가벼운 편을 좋아하시고 소리는 약간은 어떤 분들은 날카롭다 강하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그런 화려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피드백 주시기로는 이제 건반이 가볍고 반응 속도도 빠른데 소리가 약간 부드럽다 그런 피드백을 주셨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잘 지내시는 잘 아시는 분인데 이제 보통 주로 가요나 재즈나 뉴에이지 음악 그런 거 이제 조금씩 연주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 그분은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립 서비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나다가 요걸로 자기 피아노 치는 거 녹음 좀 한번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분 피드백으로는 소리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울림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고음 쪽도 울림이 꽤 제가 듣기에도 울림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갖고 밸런스 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자기는 이게 더 좋다. 지금보다 조금 더 화려하거나 소리가 거칠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자기는 이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드백이 참 중요하다기보다는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피드백 솔직히 들으려면 꼭 들을 일이 없지만은 들으면 한번 들으면 도움이 많이 돼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좋은 부품이란 뭔가 이게 참 애매하죠. 좋은 부품 이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나머지는 잡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좋은 부품이란 뭔가 참 애매해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거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쓰고 어떤 거는 제조지가
때 만들어진 데가 정확히 독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부품들은 뭐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원산지를 아는 것도 있으나 부신 같은 건 독일이 아닌 것 같던데. 하여간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스페인 뭐 이쪽 어딘 것 같던데. 하여간 뭐 그런 유럽에서 부품을 공수해올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면 왜 그런 비용도 비싸고 어떻게 보면은 구하기 어려운 부품을 쓰느냐. 뭐 부품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제 나름대로 판단 기준은 있으나,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그 피아노 수리하면서 거의 제일 많이 교환하고 제일 많이 쓰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많이 교환하는지 모르겠으나 저가 제일 많이 교환하는, 일단 센터핀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전 센터핀은 얀에서 무조건 사요. 그 이렇게 가공돼 있는 거 그냥 하나하나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총알 모양처럼, 이렇게 바늘 모양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것처럼 가공돼 있는 걸 쓰는데, 그게 제가 그 전에 국내에서 몇 번 해봤어요. 구입을 해보고 써보고 그랬는데, 이게 규격이, 그 센터핀이랑 뭐 튜닝핀 얘기도 하겠지만 규격이 문제예요. 규격이 이게 맞나? 0.025? 0.025인가? 하여간 굉장히 작은 단위로 이게 센터핀이 규격이 갈라집니다. 하나 치수 오버, 하나 치수 다운. 근데 그게 독일제 이렇게 써보면, 그리고 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허용 오차 범위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기본적으로 써보면 오차 거의 발생을 안 해요. 제가 마이크로미터로 재봐도 센터핀 어떤 거는 앞에랑 뒤랑이 틀리거든요. 그 평평한 면 기준으로. 그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어도 앞에랑 뒤랑이 틀리고, 그런데 이 독일제는 제가 써보면은 정말 규격이 균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로미터로 재보면 거의 오차율을 크게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업하면서, 예전에 이제 국내에서 썼을 때는 이게 분명히 하나 위에 치수를 썼는데, 이게 센터핀을 분명히 하나 위에 치수를 썼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아래 치수랑 치수가 거의 비슷해지면서 이게 헷갈리는, 그래서 막 하나 갈 때마다 센터핀을 측정해 봐야 되는, 이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독일제 센터핀은 어차피 뭐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이게 배송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용이 조금 더 비싸도 뭐 그냥 쓸만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독일제 센터핀을 쓰는 거고, 규격이 잘 나와요. 확실히 그 퀄리티가 좋은 것들이 규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차율이 적고, 그래서 하나 오버 사이즈, 하나 아래 사이즈 갈 때도 센터핀 위치마다 치수를 다 재보았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런 짓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센터핀은 거의 무조건 독일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거 뭐야, 튜닝핀이 솔직히 좀 할 말이 많죠. 튜닝핀이 제가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씁니다. 근데 이게 튜닝핀이 독일제가 뭐가 좋냐? 독일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제도 규격이 거의 균일합니다. 독일제, 이게 튜닝핀이 독일제가 규격이 균일하다 그러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건 규격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아마 튜닝핀 그거 규격 체크해 보신 분들 없을 텐데, 제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 이렇게 규격 체크해 보면 튜닝핀 그 패여 있는 부분 있죠. 들어가라고 이제 저기 위에 뺀지름한 부분 말고 이렇게 쭉쭉쭉쭉 스크래치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어 넣었다 그래야 되나? 튀어나왔다 그래야 되나? 그 부분이 보면은 위에 쪽, 중간 쪽, 아래 쪽 규격이 다 틀립니다. 국내에서 제가 몇 개 구해봤거든요. 되게 여러 군데서. 근데 길도가 확실히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독일제 그 제일 유명한 거던데, 이 안에서 보면 아마 종류도 제일 많고 제일 유명해요. 치수도 제일 다양하고. 아마 제가 그거 쓰는데, 그거 이제 64mm짜리 길이 64mm짜리랑 60mm짜리를 들여와서
이제 그때 60mm짜리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뭐 64mm 주로 쓰는데 이제 그거 측정을 해보면 거의 균일하게 나옵니다. 이게 튜닝핀도 이게 골 때리는 게 그 기억이 한 치수가 이게 예를 들어 7mm, 6.9mm짜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6.9mm면 그 다음 치수가 6.95고요. 그 다음 치수가 7입니다. 그러니까 6.95니까 0.05m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오버 치수가 되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죠. 하나 오버 치수가. 근데 0.0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튜닝핀을 뽑으면 그 튜닝핀이 빡빡했으면 엄청나게 빡빡했지 말고 그냥 적당히 빡빡했으면 그 튜닝핀을 만약에 무슨 이유로 완전히 뽑았으면 하나 오버 치수를 끼워줘야 되는데 그 0.05가 커진 거를 끼워줘야 이제 토로가 안정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규격이 정말 차이가 얼마 안 돼요. 0.0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중국에서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었겠죠. 뭐 국내에서 구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엔 규격이 잘 나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0.02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규격이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골 때리는 게 0.02 차이가 나는 게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다 틀립니다. 중간이랑 이렇게 강선이 위로 튀어나와 있는 거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하여간 그 흠집이 위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나무에 베껴서 돌아가라고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와 있죠. 양각으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재보면은 한 0.02m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차이가 납니다. 근데 독일제는 어떠냐? 재봤는데 7mm짜리로 여러 개를 재봤어요. 가운데, 중간, 아래쪽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재봤는데 이게 7mm 나오다가 6.99? 6.99인가? 하여간 거의 0.01mm 정도 차이가 날까 말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차이를 재본 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차이를 재봤었는데 그 독일제는 진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독일제를 못 쓰냐? 그 항공 배송으로 들어와요. 튜닝핀 이런 게 보면. 근데 이게 이게 튜닝 핀 값도 자체적으로 뭐 독일에서 시키면 핀 값 자체도 비싸지만 이게 항공 배송 말고 그 배로 들어오는 이렇게 그걸로 들어오면은 좀 쌀 텐데 그걸 들어오려면은 뭐 제가 뭐 한 컨테이너 수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송 대행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컨테이너가 맞춰지면 그거를 몇 개 실어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비용도 그것도 많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귀찮아서 그냥 항공 배송으로 받는다면 배송비가 박살이 나죠. 아마 튜닝핀 가격도 문제지만 그 가격만큼 배송비가 붙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항공 배송으로 튜닝핀 시키면 더럽게 비싸죠. 그러니까 그게 받으려면은 그 해양 배송이라 해야 되나? 배로 오는 거 그걸로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복잡합니다. 뭐 배송 대행지도 구해야지. 그거 컨테이너 알아봐야지. 그 컨테이너에 자리 알아봐야지. 그러면 유럽 뭐 독일어도 못 하는데 영어도 잘 못 하는데 그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올 때까지 그 오는 것도 뭐 잠깐 걸리는 게 아니죠. 꽤 오래 걸리죠. 뭐 최소한 2달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 기다리려면 참 골 터질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튜닝핀은 진짜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1 그러니까 0.02m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나버리니까 이게 어쩔 때는 오버사이즈를 하면은 거의 이게 재수가 없으면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규격 차이가 제가 많이 심하게 났던 거는 보면은 거의 0.05mm 차이가 나요. 그것도 그 안에서 튜닝핀 하나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위하고 아래쪽이 0.05가 차이가 납니다.
야, 골치 아프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튜닝핀은 또 왜 쓰냐 그러면, 그게 이제 튜닝핀 뭐 많이 갈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래서 제가 튜닝핀 갈 때 보면은 이게 솔직히 독일제로 쓰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신경을 좀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중국제 튜닝핀이겠죠? 중국제 튜닝핀을 쓰면은 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이 규격이 뜨는 게 많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게 튜닝핀 홀이 이게 단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제가 그래서 그 튜닝핀 갈 때 보면 꽁치 벤치를 확 휘고 이렇게 끼워 놓고 하죠. 그 다른 영상들 보면 이렇게 그냥 선을 이렇게 집어넣고 튜닝핀을 막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이제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중음 쪽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어디서 많이 문제되냐, 한 14 반 정도 올라오면 선이 이게 두께가 얇으니까 그만큼 잘 휘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한 14 반이면 한 뭐 차고음 정도 올라왔을 때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올라오면 그 홀이 살짝 눌리면서, 그 선에 의해서 홀이 살짝 눌리면서 선이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튜닝핀 오차가 이렇게 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0.05 거의 한 치수 차이가 그 안에서 나버리는 그런 튜닝핀이 있는데, 그게 그 튜닝핀이 장점이 뭐냐, 그게 이제 그 홀이 단단합니다. 홀이. 그래서 선이 잘 안 빠져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그 막 측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 원하는 측정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 빼가지고 쓰고 별짓 다 합니다. 튜닝핀 쓰려고. 뭐 물론 배로 독일제 들어오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진짜 너무 비용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너무 솔직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좀 어렵고요. 그건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씁니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뭐 어떡하겠냐마는 뭐 그렇습니다. 솔직히 뭐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핀이 이제 뭐 비싸네 싸네, 부품이 뭐 비싼 게 좋으네, 뭐 싼 게 좋으네, 뭐 싸네 비싸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 비싼 게 그런 장점은 있다. 그리고 비싼 게 다 비지떡은 아니고, 그 비싸면은 비싼데 또 생각보다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싸냐 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고, 그거를 파악을 해서 잘 쓰는 게 중요하죠. 참, 부품 이게 사람들이 다들 이게 헷갈리는 게, 부품 구하는 거랑 그 부품을 어떻게 쓰는지랑 그 어떻게 구별해내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 아닐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부품 어떻게 구해오고, 가격은 어떻게 최대한 다운 시킬 수 있고, 뭐 어디서 구해오고, 뭐 어떻게 써야 되고, 그거 갖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뭐 튜닝핀 센터핀뿐만이 아니고, 뭐 부싱도 그렇고요. 특히 센터핀 부싱 같은 거 이거 가공돼 있는 걸 사올 건지 어쩔 건지, 그것 때문에 부품 테스트 해보냐고 날린 돈도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뭐 강선도 그렇고, 그래서 뭐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그런 부품을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뭐 공구가 됐든 뭐가 됐든 소모성 부품이 됐든, 그런 거를 안정적으로 잘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구해오고, 뭐 물건을, 피아노를 구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조율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걸 구해왔을 때 뭐 작업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뭐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고민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뭐 매장을 운영하든 작업장을 운영하든 뭐 공방을 운영하든 하다 보면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모든 게 다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렇고, 그거 아까 왜 중국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0.02m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 그거는 왜 저기 하냐, 그거로 다 갈면 되지 않냐, 0.05mm 차이 나는 거 없다. 그게 그 튜닝핀 홀이 좀 약합니다. 그래갖고 한 14 반서부터 그거를 이렇게 끼우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이게 빠져요. 선 빠지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골 때립니다. 선이 이렇게 밀리면서 빠져요. 야, 골 때리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쪽은 0.05mm 차이 나는 걸 잘 선별해서, 다 차이 나는 게 아니니까 버릴 것 버리고 쓸 건 쓰고, 뭐 치수를 잘 구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는 거고, 그 외에도 부품에 대해서는 뭐 할 게 많아요. 뭐 해머도 그렇고, 해머도 뭐 메이커마다 제 생각엔 뭐 아니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제 생각엔 특성이 분명히 제가 느끼기엔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사소한 거 참 고민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부품을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 겁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 그러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 기술자의 역량이다. 그거를 금액을 어떻게 구해오고, 그러니까 기술자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샵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뭐 물건을 어떻게 팔고 어떻게 물건을 구해오고 그런 것까지 다 능력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죠. 그렇고 부품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뭐 별 내용이 아니었네요. 생각보다 나는 이게 심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별로 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독일에서 나는 부품을 수입해 온다, 얀에서, 그 얀 말고도 다른 데서도 뭐 가끔 들어올 때 있어요. 정말 필요하면. 근데 거의 대부분 얀에서 많이 들어와요.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근데 이제 그 외에서 국내에서 구하는 제품들도 있고, 뭐 해외에서 구하는 제품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꼭 비싼 게 좋은 게 아니고, 꼭 싼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부품을 선별할 때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얘를 쓰고, 어떤 목적으로 피아노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고, 이게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저도 피아노 만들면서 고민이 많이 돼요. 뭐 항상 다들 그렇겠지만, 수리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되고, 부품을 뭘 쓸까도 고민이 많이 돼요. 정말 고민이 돼요. 뭐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쁘고 그런 거 고민하거든요. 뭐 백책 하나 쓸 때, 너클 하나 교환할 때, 뭐 샹크 부품 하나 가를 때, 샹크도 영창 거라고 해서 영창 거 연도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아마 제가 몇 년도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K185서부터 부품이 바뀌나 그럴 건데, 샹크가 틀립니다. 샹크 규격이. 그래서 저는 그 샹크 앞에 들어간 바트 부분이라 해야 되나, 그 부분만 또 따로 구하고 위에 샹크 부분 따로 구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형 영창들 수리하다 보면 야마도 그런 경우 많고, 진짜 부품도 골치 아파요. 또 주로 많이 수리하지 않는 가와이 같은 거 오면 이제 부품 구하는 것 때문에 고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와이 같은 경우는 막 부품이 좀 틀리죠. 뭐 어차피 메이커마다 다 틀리긴 한데 부품이 좀 많이 틀려서, 그 뭐 스타인웨이는 수리할 일이 없으니까, 스타인웨이는 또 스타인웨이 틀리던데, 이런 거 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통일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부품 골치 아픕니다. 피아노 수리하다 보면. 그래서 막 그 샹크 보면 그런 거 생각 없이 이렇게 부품 교체해 놓은 거 보면, 막 너클 위치가 어떤 거는 틀리고 센터필 위치 틀리고 뭐 개판이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이거를 어떻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뭐 다 어쩌겠습니까? 다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조금 신경 쓰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위안,
뭐 그런 걸 갖고 부품을 선별을 하고 나름대로 쓰고 비용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쓰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으로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요새 좀 바빴습니다. 그 전에 거래하던 원장님께서 요번에 이제 새로 학원을 오픈을 하시는데 이제 그 피아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원래는 한 8대에서 많으면 10대 정도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정도 피아노 대수는 맞춰놓고 있었기에 그냥 별로 뭐 바쁘지 않겠는데 갑자기 이제 한 4대 정도가 추가돼서 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맞추느냐고 조금 바빴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장사도 안 되는데 그래도 피아노 학원에 납품도 하고 또 이제 야마 저거 U3 그것도 계약을 해주셔서 일단은 예약이 됐습니다. 계약금도 들어왔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나간다는데 그래서 매장이 휑합니다. 피아노가 별로 없어요. 뭐 대용 그랜드랑 뭐 그랜드 하나 수리해 놓은 거랑 야마랑 뭐 몇 대 없습니다. 진짜 피아노가 판매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행복한 나날이죠. 행복하죠. 이번 달은 일단 행복한데 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요새 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몸도 막 상했다기보다 몸이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조금 무리하면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막 그래갖고 요새 이제 다시 또 한가해졌길래 좀 몸도 회복 겸 쉬면서 이제 다시 자본론을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또 헷갈렸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까는 부분이 아직 안 지나갔기 때문에 2권인가 거기를 아직 못 넘어갔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 보면 이제 저 아담 스미스는 완전 뚜갑해다가 이제 리카도 나왔는데 리카도 형은 왜 이거를 헷갈렸을까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재밌어요.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정자본이랑 유동자본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다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뚜갑해는데 그러면서 가변자본이랑 이제 불가변자본 그걸 갖고 그게 더 중요하다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거를 나눈 것 자체가 조금 뭐 오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이런저런 내용 들어보면 제가 아는 게 잘못됐는지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잘못됐는지 뭐 그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그 어떤 혁명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간 뭐 그런 내용을 좀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한 거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솔직히 마르크스 얘기 동의하지 않거든요.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됐으면 바라거든요. 그 양반은 이제 혁명이 일어나야 되니까 아마 저런 거 다 싫어했을 겁니다. 사회복지제도 그 다음에 뭐 기본수당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돈 주는 그런 기본수당이 최저임금이 이런 거 다 싫어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걸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뭐 최저임금이니 뭐 복지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확실히 하죠. 그래서 저는 뭐 기본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가 생겨서 어쨌든 뭐 생기든지 말든지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어갖고
자본주의의 한계를 조금 더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더 이어져 나갔으면, 한계를 어쨌든 보완하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공산주의가 되면 막 그냥 꿈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지만 아닐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뭐 그 위에 있는 뭐 북이나 러시아가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공산주의는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독재죠. 실제로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공산주의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독재라고 봐야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뭐 어떤 이념이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막 딱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막 요새 제가 이제 심심해서 잠깐 보던 만화책 같은 경우도 막 현대에 있던 사람들이 막 과거로 가갖고 막 분업 같은 걸 해가지고 막 떼돈을 벌고 막 그냥 잘 나가고 막 그런, 저기 뭐야, 만화 뭐 그런 거 많이 보지만, 실제로 그때 과거로 어느 시대로 넘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무 때나 분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뭐 조선 시대까지는 저기 할지 몰라도, 제가 뭐 저기 뭐야 신라 시대로 가서 분업 해보겠다 그러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그 분업이 일어나는 조건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충분한 어느 정도의 잉여 생산물과 그리고 화폐의 안정적인 유통, 뭐 그리고 잉여 인력이 확보가 돼야 분업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굉장히 나름대로 까다로워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그 자본주의, 마르크스 보면 자본주의의 생산 단계가 성숙의 끝이 가야 아마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 보자고 안 된다 그랬어요. 마르크스가. 저기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뭐 이쪽한테 니네 못 가 공산주의로. 근데 가보자 해가지고 갔던 거라 뭐 폐해가 너무 컸죠. 그래서 그 아전인수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전인수만 하다가 실제로 제대로 된 공산주의 사회에는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좌초된 거고 거의 독재로 돌아왔던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지금은 제가 보기엔 공산주의로 갈 수 있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본주의 다음 체제가 뭘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금 체제 한계가 너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뭐 한계가 드러나도 가긴 가겠죠. 일단은 가긴 가겠으나 그 한계를 몸으로 얻어 맞아야 되는 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든 보완이 돼서 좀 안정적으로 이 사회가 굴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렇다. 제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 망한다 뭐 어쩐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 한계가 너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보완하는 과정 중에 뭐 분명히 버려지는 나라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뭐 어떤 체제로 가든 뭐 어떻게 되든 참 그 한계랑 그런 것들 때문에 인한 뭐 버려지는 사람들, 소외진되는 사람들, 뭐 그런 것들도 나올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니까 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좀 그렇다. 그 책 보다 보면 재밌어요. 그 책 저는 뭐 그게 보다가 졸리고 막 고민할 게 많고 그래서 한 장을 잘 못 넘겨서 그렇지, 거의 소설책 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노인네들이 이런 생각했구나 뭐 이러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 양반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면서 그 생각에 결을 읽는 게 재밌는 거지, 뭐 스토리텔링은 아니니까. 근데 그냥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래서 좀 쉬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 뭐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이게, 제가 그전에도 그 전 영상인가 말했지만, 돈을 이거를
어떻게 아래쪽까지 풀 수 있을까? 그 전에 케인즈도 뭐 댐을 짓느니 뭐 어쩌느니 한 게 그게 그 댐을 지면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갔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장비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세밀화되고 아주 기능이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의 인력이 거의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으니까 그걸로 돈이 가고. 근데 그게 세밀화됐다고 제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도 덜 죽고 아무래도 생산 여력도 더 높아지고 했지만은 이제 마르크스가 말했던 아니면은 그 케인즈가 봤던 그 뭐 가변자분, 불변자분, 뭐 가변자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노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부분의 그 어떤 것의 상품성이 점점 너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노동력이라는 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 고민이 되죠. 1대 99의 세상으로 다시 가버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제가 듣기에도 뭐 고려 말이나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뭐 그럴 때도 뭐 지주 계급이 뭐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고 뭐 일반 농민들은 뭐 바나나 꽂을 땅이 없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이제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날 테고 거기에서 뭐 어쨌든 자기 국가는 어떻게 해보자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국가에는 또 불이익이 갈 테고 그로 인해서 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뭐 어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좀 안타깝죠. 솔직히 좀 안타깝죠. 뭐 그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지금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너무 심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그 공산주의자 아니거든요. 저는 수종주의자지. 자본주의를 어떻게 수정을 해가지고 좀 더 왜냐면 제가 지금 공산주의로 이게 세상이 바뀌어버리면 제가 적응할 자신이 없어요. 저도 뭐 나이도 이제 있고 그리고 제가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적응이 빨리빨리 되는 그런 타입의 유형이 아니니까 과연 제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혁명에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라 그렇긴 한데 그렇다 뭐 이런 잡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제 친구들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니까 뭐 보실 분들 보시고 안 보실 분들도 안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고 이 영상에 나오는 피아노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이번 영상은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